안녕하십니까. 파주시민의 TV 고영건입니다. 어떻게 구정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 파주시민의 TV가 개국하고 첫 번째 시리즈로 총선 후보자님들 모시고 의견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파주 을 지역구의 국민의힘 후보인 김동규 후보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첫 번째 나가고 나서 제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이거 뭐 후보자들 홍보해주는 TV야?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후보자를 홍보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검증하는 TV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은 통상 후보자님한테 질문지를 드리지만 질문지에 없는 내용도 즉석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점들을 제가 진행자가 대신 후보자한테 질문하고 그 의견을 듣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먼저 후보자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파주시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주의 아들입니다. 파주에서 태어나서 파주를 떠나보지 않은 파주의 아들로서 2014년도 도의원을 시작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것만큼 파주 발전과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후보님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모시는 시간입니다만은 물론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지역 공약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소구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대부분 한 5곡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는 교통, 교육, 지역 균형 발전 문제, 그 다음에 문화관광, 복지 의료. 다른 후보님도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방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님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역시 교통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김동규 후보님의 공약에도 보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공약이 있는데 제가 좀 하나 좀 질문 드리자면 GTX 북파주 금천 문산 연장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파주의 교통 문제는 뭐 3호선부터 GTX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8년, 10년 동안 뭐 연결이 안 돼서 이제 운정까지 해서 뭐 서해선이나 GTX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북파주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어 있는 그 균형 발전에 있어서 만약에 GTX가 운정까지 간다 그러면 문산에 어떤 그런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차고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운정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북파주를 쉽게 얘기하면 무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불편해서 문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운정으로 이사를 나오고 있는 그 현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통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운정까지 와 있는 부분을 금촌, 문산까지 연결이 되는 교통망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다. 네. 특히 운정보다도 북파주가 더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저는 8년 동안 또 12년 동안 전에 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그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지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걸 꼭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문산에 차고지가 그 GTX 차고지 비슷한 게 이미 있나요?
문산 지역에 있죠. 지금 경의선에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 만들지 인프라는 않아도 돼 있다는 말씀. 네네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만 간다라고 하면 네네. 예산을 더 절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또 그 부분을 이제 예를 들면 문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운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신으로 가는 그런 연결선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국가적인 차원에 봐서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해서 후보님이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약을 좀 보니. 옛날에 보면 그 파주에서는 그래도 문산 제1고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지금은 이제 뭐 운정에 뭐 운정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 인프라도 다 이쪽에 몰려 있고 사실 어찌 보면 북파주 남파주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어찌 보면 저 위쪽이 좀 사실 이 운정이나 교화 이쪽에 비해서는 좀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서도 그렇고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데요. 교육 문제도 정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목고 및 국제고 유치 뭐 이런 AI 또 시범학교라고 하는 저희 AI 시범학교는 과연 어떤 거를 말씀하실까요? 지금 그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제가 그 교육위원 시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때문에 파주를 떠나는 일은 없게 해야 되겠다. 저는 청소년 활동가로서 금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산, 지금 이제 수련관까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육 예산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했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특히 이 북파주 쪽에는 소규모 학교도 많고 또 지금 뭐 특성화 고등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북부에 있는 교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지만이 교육에 대한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운정고등학교도 있고 뭐 세경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문산 제1고 저희 모교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첫 번째는 제가 진로 직업 체험센터라고 하는 거를 처음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을 갈 수 있게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경기도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31개 시군에 25개 교육청에 진로직업센터가 다 생겨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법에 관련된 조례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는 스마트 시대 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이제 지자체와 학교 또 더 나아가서 기업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교육 지정을 특구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학교를 지정을 한다든지 AI 시범학교. 네,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또 스마트 학교도 지정하고 지금 이제 교육감 체계 새로 들어와서 이런 뭐 미래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뭐 몽실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거의 일환으로 교육 과정들이 변화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자꾸 이 신도시에 대한 과밀 있는데 이런 소규모 학교 또는 지금 축소되고 있는 이 북부 쪽에는 좀 더 그러한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제가 LG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LG 쪽에도 LG 고등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또는 지자체와 같이 연계한 어떤 시범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앞으로의 교육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합병원 문제인데요. 파주 북부권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이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모든 후보님들이 종합병원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또 일부 의견은 종합병원이 과연 파주에 유치가 되겠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나는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공공의료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더 좀 확충이 돼야 되고, 또 그거에 따른 말씀드리면 뭐 보건소라든지 우리 북부에는 워낙에 그 지형이 넓기 때문에 북부 쪽에 어떤 그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일산까지 가야 되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정부 같은 사례입니다. 의정부의 미군 부대 공유지를 활성화해서 거기에 을지대학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북부권을 겨냥한 13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인구 대비를 보고서 미군 부대 공유지에 을지대학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 현실은 미군 부대 공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병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공약을 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방안도 없이 그냥 종합병원만 유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인구 대비 고양시에 뭐 동국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대학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북부까지 오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파주시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 확보라든지 손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대안을 내줘야지 그냥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한 방법을 여러 가지 이란 이안 사안을 제안해서 북부 지역에 더 나가서 저쪽 양주, 연천 이쪽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몇 부분에 대한 거는 타당성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공공 병원, 보건소라든가 이런 이 기존에 있는 병원에 대한 서비스질을 확대하고 거기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앞으로의 북부에 대한 삶의 질과 또 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먼저 2022년 시장 선거 출마했을 때도 종합병원에 대한 거를 공약으로 낸 것처럼 이번에도 저 김동규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대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대학병원하고도 MOU 체결 관련된 부분 또는 미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의정부 사례 성공 사례도 제가 직접 옆에서 같이 TF팀도 같이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모든 후보님들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을 우리 김동규 후보님에게도 드리겠습니다. 파주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돼서 파주가 과연 뭘로 먹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총체적으로 파주가 어떻게 경제 지역 균형 발전에 활로를 뚫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고견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파주는 미래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나서 저는 파주는 경제 도시다, 대박이다. 저는 이제 파주 사람으로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파주에는 LG가 지금 자꾸 떠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제 지역구에 어떤 원롱을 가보면 그 주변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상가가 다 떠났고 또 원룸도 다 비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 경제 도시 더 나아가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지자체와 기업과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잘 와꾸를 못 짰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흔들림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더 나가서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파주가 미래도시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군 부대 공위주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파주의 이 면적이 서울과 안양을 합친 부분에 대한 그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유치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도 처음에 이 지도자는 이거를 단기로 갈 거냐 장기로 갈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임시 문이 닫혀서 잠시 기다리면 다시 기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장기로 가서 이게 문을 닫은 건지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남경필 도지사에게 저는 건의를 했어요. 이게 단기냐 장기를 먼저 판단해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장기로 간다라고 하면 제2의 개성공단을 파주배에 있는 산업단지, 그때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거기에다가 제2의 개성공단을 유치해서 거기서 제2의 물품을 다시 생산해서 다시 할 수 있는 팔로우를 만들어 놔야 그쪽에서 우리 지금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경제 논리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고 결론은 또 보상을 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결론은 저는 개성공단에 대한 기업과 또 지자체의 방법론에 대한 실패를 했다. 그래서 제2의 어떤 준비하는 그 부분들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말씀드린다. 지금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그래서 파주에 뭐 한 7, 8군데가 추진하다가 다 수습되어 있고 운정에만 하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재건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나 누구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면 그게 바로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뭐 지역 주택 조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LG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 또는 더 나가서 재래시장이라든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정부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또 지자체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수시로 가동을 해야 되고 제가 도의원 시절에도 경제과 예를 들면 시에 있는 그런 부서들이 LG 옆에 와야 된다. LG를 발목을 잡고 지역 경제를 어떻게든 대기업이기 때문에 평택에 뭐 삼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리가 많은데 파주는 LG라고 하는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또 정치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또 저도 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는 어떻게든 기업 유치라든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이제 한번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KBS를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대담 형식으로 회견하셨는데 사실은 그 국민들이 한 70% 정도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이슈인데요.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오르백 파우치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후보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당이 어렵고 힘들 때도 당을 지켰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던 본인이 판단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와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그 용도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이 탄압이 됐을 때도 다 당이 싫다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게 다 그 사람들을 비방했지만 결론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치는 그때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항상 제공해야 된다. 이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렵게 우리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잘 갈 수 있게끔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평가는 5년 뒤에 잘하고 못하고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4년 동안 일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되는 것들이 시민의 선택이고 시민의 갈망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 아, 그러나 시기가 잘못한 거는 정확하게 짚어보고 그것에 대한 거는 나중에 충분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보지만 지금의 어떤 그 혼란을 주거나 이게 일 잘하는 사람 또 일 못하는 사람 이 구분에 대한 것들은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정치적인 철학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어찌됐든 간에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원은 어떤 행정부의 어떤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야 될 의무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만일 잘못되고 있다고 그러면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따뜻하게 질책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후보님이 나중에 국회에 가시게 된다고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윤석열 정부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규 후보님의 시민들에 대한 인사말을 끝으로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 시원한 풀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 김동규는 끊임없이 파주를 만들어가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파주에서 자라면서 청소년에 대한 고민과 또 교육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4월 10일 날 시민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이 우리 파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김동규는 도의원 시절, 또 당협위원장 시절, 더 나아가서 제가 어려울 때 당을 지켰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파주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특히 지금 북파주 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북부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더 나아가서 이 복지와 일자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저 김동규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믿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 파주에 여러분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저 김동규를 믿고 맡겨주시면 파주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